농부의 땀에 자연의 신비가 더해져 탄생하는 건강한 우리 먹거리. 알고 보면 맥주도 농부가 농사지은 농산물이라는 사실. 강원도 홍천에서 농부들의 맥주를 만나봅니다. 홍천군 서면의 한적한 시골 마을. 산기슭에 자리한 작은 농가를 찾았는데요. 안에서는 뜻밖에도 수업이 한창. 다들 학구열이 불타는 눈빛입니다. 강의하는 곳인가? 그러면 학원? 그러기엔 뒤에 바도 보이는데. 대체 여긴 어떤 곳이죠? 내 할머니가 만들어 주신 식혜가 감주가 맥주 된다라는 얘기를 실천하고 있는 맥주 학교입니다. 학교요? 예. 그럼 맥주를 가르쳐 주나요? 학교 종이 땡땡으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이상을 마치신 분들이 생활의 지혜 속에서 우리의 먹거리들을 다시 한번 재현하는 것. 내 할머니가 만들어준 식혜에 꽃을 넣고 효모를 넣으면 알코올이 발생되는데 그것이 우리 맥주로 만들어가는 그런 교육을 농업농촌에서 문화적 운동을 좀 하고 있는 곳입니다. 오늘 맥주를 공부하러 온 사람들은 화천 현장 귀농학교의 수강생들. 먼저 이론부터 꼼꼼하게 배운 다음 곧바로 맥주 만들기 실습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농사를 배우려는 사람들이 왜 맥주를 배우죠? 농부의 맥주는 뭐가 특별한가요? 농부들이 만드는 맥주는 내가 보리 농사를 짓고 그걸 엿지금을 만들고 그걸 로스팅 해가면서 차근차근 가는 거. 그 맛은 세상의 맛과 비교를 당하고 싶지도 않다는 얘기죠. 그렇게 다양함. 그러니까 홍천의 맥주 지도는 어떠한 동일성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굽이굽이 쳐가면 그 마을마다 그 지역에 있는 특산물이 항아리에서 녹아나가지고 그들만의 특색이 있는 맥주가 되기를 원하는 거죠. 대기업 맥주의 특징이 통일된 맛과 품질이라면 농부들의 맥주는 지역마다 다른 농산물과 첨가물 그리고 이야기라고 할 수 있겠네요. 그럼 어떻게 맥주를 만드는지 한번 들여다볼까요? 지금 우리가 이제 곡물을 분쇄하잖아요. 근데 분쇄하는 이유는 당화를 쉽게 하기 위해서 하기 때문이기 때문에 아주 그냥 가루로 내지는 않습니다. 가루로 낼 필요가 없어요. 그 분쇄한 몰트를, 그 엿기름을 지금 집어 넣습니다. 그죠? 넣어서 우리가 끓이기 전에 끓이려고 하는데 저기서 서서히 저어줘서 밑바닥에 이렇게 안 섞이고 고루고루 하라는데 이게 자동 기계가 아니면 힘들어요. 왜 힘드냐면 이 끓는 내내 우리가 옆에서 이렇게 저어줘야 돼요. 여기 있잖아, 식혜. 싹을 틔운 보리, 일명 엿기름은 녹말을 당분으로 바꾸는 효소를 함유하고 있어 식혜나 엿을 만드는 데 쓰입니다. 맥주도 같은 과정을 거치는데요. 이때 중요한 건 정확한 온도와 시간. 온도 시간. 몇 도? 65도로 했죠? 시간이 흐르면서 달큰한 향기가 폴폴 올라옵니다. 와, 여기에 밥알만 띄우면 딱 식혜네. 당화 작업을 마치면 엿기름이 든 통을 들어 올려서 물기를 충분히 빼줍니다. 억지로 짜내지 말고 1시간 정도 가만히 둔 채 자연스럽게 물을 빼는 게 포인트. 그 뒤 곡물 사이사이에 남은 당분을 씻어내는 스파징 작업을 해주고요. 최종 물량을 맞춰 끓일 준비를 합니다. 맥주 만드는 과정에서 진짜 식혜 향이 났거든요. 저게 지금 맥주 만드는 과정인데 저대로 마시면 식혜가 되나요, 혹시? 그럼요. 식혜예요. 그 식혜를 차게 만들기 전에 거기에 우리는 꽃을 넣고 또 이제 그 20도까지 온도를 다운시키고 효모를 넣어서 발효를 시키면은 1줄, 2줄 뒤에는 이제 알코올이 만들어지는 게 그게 맥주예요. 똑같은 거예요. 그 할머니가 엿질금을 삭혀서 식혜를 만들었다. 유럽의 할머니는 엿질금을 삭혀서 꽃을 넣고 효모를 넣어서 맥주를 만들었다. 그래서 오늘 식혜 맛이 지금 진동을 하잖아요. 자, 60분 후 들어갑니다. 달콤한 향이 나는 식혜 원액에 계량된 홉을 넣는 호핑 작업. 이 순간부터 식혜는 맥주의 길로 들어섭니다. 홉이 지닌 맥주 특유의 향기가 번지기 시작하는데요. 냄새가 너무 좋거든요.
끓였다 식힌 맥주 원액에 효모를 넣으면 발효 준비 완료. 막걸리나 뭐 이런 걸 담아서 같이 나눔도 하고 이러는 걸 좋아해서 막걸리를 집에서 자주 담그는데 마침 하천 기농학교에서 이런 좋은 수업이 있다 해가지고 네,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은 선생님한테 술이란? 그러니까 농부에게 술이란 어떤 걸까요? 술이란 문화라고 그러고 싶어요. 예. 사람들이 이제 이 술이 있음으로써 좀 흥도 생기고요. 예. 여러 가지를 할 수 있는 그 용기도 생기기도 하고 화합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사람이 뭉쳐야지 뭐 뭔가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예. 저는 그래서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턴 효모가 일할 시간입니다. 맥주 원액을 발효실에 일주일 정도 두면 이 통 안에서 저절로 신비로운 일이 일어난다는데요. 아무도 손대지 않았는데 저 혼자 뽀글뽀글. 그거 희한하네. 12월 5일 날 만든 맥주예요. 그 맥주가 이제 발효가 다 끝났어요. 그래서 지금 에어락에 뽀글뽀글 탄산이 가스가 안 올라오잖아요. 6g의 설탕을 넣습니다. 스타우트. 그러면은 이 안에 잠자고 있는 효모가 먹이가 들어오면은 깬다 그랬잖아요. 그죠? 먹이를 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병 안에 탄산가스가 생기는 거예요. 효모들아, 또 밥 먹고 일하자. 약간의 당을 주입해 맥주 탄산을 발생시키는 탄산화 과정. 이때 알코올 도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초기 비중과 종료 비중을 측정해 둡니다. 여기가 1.010이죠. 네. 지금은 좀 너무 찬물에 있었기 때문에 조금 지나면은 요거 10도에서 15도 정도로 보니까 나중에 우리가 측정을 합시다. 자, 병이 담아 보세요. 설탕이 든 병으로 맥주 원액을 옮겨 담을 때 가장 중요한 건 거품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것. 조심조심 채운 병은 뚜껑으로 단단히 밀봉해 주는데요. 지금 손에 너무 힘주신 거 아니에요? 에이, 거봐요. 병 다 찌그러졌잖아요. 이게 뭐예요? 맥주로 이렇게 막 꾸겨틀어서 넣으시면 어떡해요? 잘못 넣으신 거 아니에요? 이거 잘못 넣은 건 아니고요. 맥주에 자연적으로 우리가 탄산을 생기게 해서 우리 감칠맛이라든가 아니면 산패를 막기 위해서 탄산을 생겨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처음에 넣을 때 우리가 설탕을 조금 넣었잖아요. 설탕을 넣은 다음에 이 친구가 발효를 할 수 있도록 최대한으로 밀폐를 시켜야 되고 속에 있는 미리 들어가는 거품 같은 걸 다 빼줘야 됩니다. 그러면 그게 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게 이제 아주 손도 대기 힘들 정도로 빵빵하게 이게 나와요. 그때 저온 저장고에 넣고 우리가 숙성에 들어갑니다. 병입한 맥주 원액은 발효실에서 빵빵해질 때까지 발효한 후 냉장 숙성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비로소 농부의 맥주가 완성되는 거죠. 술을 빚었다면 잔치를 열어야겠죠. 누가 농부들 아니랄까봐 저마다 직접 농사짓고 요리한 안주들을 푸짐하게 꺼내놓습니다. 내가 빚은 술과 내가 수확한 농산물로 차리는 주한상. 그야말로 현대판 가양주 문화 그 자체네요. 자, 그럼 여러분 즐겨볼까요? 페이레일, 흑맥주, 듀벨. 농촌 브루어리엔 다 있습니다. 취향껏 골라보세요. 입안 가득 퍼지는 청량한 맛과 향. 이 맛에 맥주 배운다니까. 이 맥주들이 식혜에서 출발했다니 신기할 따름입니다. 전통이란 것은 할아버지의 매 발길만 꼭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어느 날은 이 산도 넘고 어느 날은 저쪽 강도 건넜을 거니까 우리는 또 다른 새로운 강을 한번 만들어 건너는 게 전통을 이어온다는 생각. 그래서 내 할머니가 만들어 오던 식혜에 손자가 꽃을 넣고 그 꽃에다가 효모를 넣어서 만들어진 것을 대한민국의 맥주, 맥걸리라고 세상에 얘기하고 싶어요. 그날까지는 아마도 저도 이 길을 계속할 거예요. 알고 보면 남의 것이 아닌 우리 것. 집집마다 다른 향과 즐거움을 품고 익어갈 농부들의 맥주. 앞으로는 맥주 마시려고 농촌 여행 가는 게 트렌드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